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제11회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약 6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서식뿐 아니라 노인 인권 영화를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 노인들에게 노인 인권과 노인 소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제11회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웃어요 실버 스마일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약 6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많은 복지단체들이 참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진정수 관장은 노인학대는 은폐성이 깊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은 모두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노력과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6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념일이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어 노인학대 선서식이 열렸는데요. 선서에는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거나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할 것 등 어르신들이 타인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그리고 어떤 생활에서도 자신을 사랑할 것들과 같이 스스로를 위한 선서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서식 후 봉구는 배달 중이라는 노인 인권에 관한 영화를 시청하기도 했는데요. 실버 택배를 하는 노인에게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영화로 노인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야외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었는데요. 충청남도 노인복지협회,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이번 행사에 참여해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각 부스에서 체험을 완료하면 도장을 찍어줬는데요. 모두 완료한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기도 하고 룰렛을 돌려 선물을 받아가는 재밌는 게임도 진행하며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진 여성의용소방대 부스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연습을 시키기도 했는데요. 열띤 설명에 어르신들은 집중해서 듣고 직접 체험해보면서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억력이 감퇴되는 나이인 어르신들을 위해 전화번호가 적힌 팔찌를 직접 만드는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어르신들은 직접 번호를 찾아 순서대로 줄에 연결하며 팔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전 장례 의향서를 작성하는 부스, 마음속에 있는 화를 버리면서 그림에 색칠을 해보는 체험 부스 등이 운영되면서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한편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은 유엔과 세계 노인학대 방지단체의 노력으로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06년에 지정됐으며 매년 6월 15일을 그날로 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행복밥상 실천 시범학교를 지정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토 음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신촌초등학교와 합도초등학교, 고대중학교와 호서중학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당진 지역 음식인 꺼먹지를 활용해 향토 음식의 날을 운영한 호서중학교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교복, 체육복 등 다양한 색의 옷을 입은 학생들이 메뉴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급식실에 들어옵니다. 이날 학생들에게 제공된 점심 메뉴는 당진 지역의 대표 향토 음식인 꺼먹지를 활용해 만들어진 꺼먹지 비빔밥과 한방수육, 그리고 콩나물 파채 무침 등인데요. 여기에 당진 해나루 사과 원액으로 만들어진 해나루 사과 주스와 매실 한과를 후식으로 내놓으면서 향토 음식의 맛을 더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달 학교 급식 관계자 교육 당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음식을 선정했고 지역 농산물 꺼먹지를 활용한 음식을 제공했는데요. 이 중 호서중학교에서 제공된 꺼먹지를 활용해 만들어진 급식은 선호도가 좋았던 음식을 제공한 만큼 학생들은 음식을 남김없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향토 음식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고자 행복밥상 실천 시범학교로 지정한 관내 4개 학교는 신촌초등학교와 합도초등학교, 그리고 호서중학교와 고대중학교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매주 수요일을 잠반 없는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음식을 남김없이 먹은 학생들에게 스티커를 제공하고 후에 스티커가 가장 많이 붙은 반에 간식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복밥상 실천 시범사업을 계기로 지역 농산물의 사용이 더욱 확대돼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향토 음식의 가치가 상승되길 바랍니다. JIB 뉴스 소승섭입니다. 14일 김홍장 당진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국회 정론관에서 화력발전소 대기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히 당진시는 최근 송전탑 건설이 확정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특히 화력발전소의 배출 기준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14일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 대기 환경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건설할 예정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질소 산화물과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1위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이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는 물론 농작물 피해로 인한 민원,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패류 폐사 민원, 송전선로에 따른 전자파, 소음 문제, 지가 하락 등 자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됨에도 전력 생산이 국가 기반 산업이라는 대의 속에 우리 당진 충남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노 발전소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를 한다고 했지, 처리했을 때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이 어느 정도 저감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또한 충남 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대로 된 피해 예방 대책이 없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정부의 재정적인 대책과 지원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에 저는 충남 당진시, 보령시, 태안군, 서천군과 뜻을 같이하며 석탄 사용 화력 발전소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보상과 향후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나, 석탄 발전소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라. 하나, 석탄 화력 발전 지원 자원 시설재 표준 세율을 킬로와트 아워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고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을 킬로와트 아워당 0.37원에서 3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피해 주민을 보상하라. 하나, 미착공 석탄 화력 발전소 처리와 석탄 화력 발전소 입지 결정 및 증설 결정 과정에 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석탄 화력 발전소 집중 지역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와 석탄 화력 발전소 설치 지역 내 이산화탄소 저장, 재활용 기술, 온실 시범단지를 구축하라. 저는 앞으로도 충남 지역의 석탄 사용 화력 발전소 문제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어기구. 그동안 저희 당진시와 또 인근 보령, 서산, 태안, 서천 그 4개 시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어서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보령, 태안, 서천 이 당진과 함께 시장 군수님들이 함께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석탄화력 발전소 집중화에 따른 미세먼지와 그리고 송전선로 및 변전소 추가 건설로 전자파 등에 인한 시민의 건강권은 물론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당진 지역에 추가적인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300여 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그린피스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6월 8일에는 실제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시군의 상공에는 미세먼지가 서울 등 수도권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추가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고, 또한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당진화력과 북당진 변전소 간 송전솔로 추가 건설이 예정되는 등 수도권의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당진 시민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은 석탄화력 발전 집중화로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소음변전솔로 등의 증가로 이어져서 오히려 지역 발전이 저해된다고 추가적인 화력발전소 및 송전솔로 건설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당진시 주민을 위해서 당진시가 처한 현실을 조속히 파악하고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추가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송전솔로 건설 철회와 함께 당진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간담회에서 정책 제안을 하며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며 앞으로의 진행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의원 사무실에서 시민단체 회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은 그동안 시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있었고 주민들은 적당히 따라오는 정도였지만 시장이 바뀌고 국회가 바뀐 만큼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시민이 요구하는 점이 달랐고요.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지금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안 된다.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체국이나 시민들이 과거에 매몰돼서 과거에 싸워봤는데 안 되더라. 뭐 탐전이랑 싸워야 이거 완전히 별 안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패배의식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다 젖어 있어요. 그건 왜냐면 저 이해해요. 충분히 십수년 동안 싸워봤는데 결과는 행정에서 책임도 안 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하다가 그냥 기회가 나고 뭐 해도 그냥 하고 시민단체만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는 시민들로부터 또 지들끼리 싸운다 외면당하고 있는데 이제 시민단체와 우리 이번에 대책위와 행정부와 국회의원님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근본적인 발전소의 이 공해 문제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못 잡으면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들 다 여러분들도 지도자들이신데 이 지도자들이 정말 무책임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이 발전소와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가져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속 한전과 발전소가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면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걸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냥 어영부영하다는 한전의 그 논리, 한전이 지금 그 전략 전술 이미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각계 전투하고 이간질 시키고 주민들에게 자중질환 일으키고. 그동안 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에도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됐고 이에 따라 충남도에는 화력발전소가 집중되게 됐는데요. 밀집된 석탄발전소는 현재 충남도가 겪고 있는 심각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당진 지역의 경우에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에코파워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반감을 갖는 지역 민심이 형성되고 있고 김홍장 당진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까지 합세해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 자리에서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지역이 있다면서 이러한 정부 정책을 활용해 석탄 사용 금지 신청을 진행하고 이로써 석탄 발전소 건설을 저지하자는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홍장 당진시장은 현재 충남도와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기준치가 다르다면서 이 기준부터 수도권과 같게 하도록 진행해 대기오염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의원님 산자고 있고. 당진시가 양귀비와 대마 불법 경작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재배할 수 없고 양귀비 또한 파종이나 자생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적발된 불법 경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진시가 다음 달 말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경작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해 고의가 아닌 자생적으로 피어나는 소량에 따라 계도 조치가 될 수 있으며 대량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으며 양귀비 또한 집 주변이나 농가 비닐하우스 그리고 텃밭 등에 파종하거나 자생하도록 방치하는 행위는 마약류 불법 경작 단속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시는 적발된 불법 경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며 발견된 양귀비와 대마는 전량 압수하여 파괴 및 폐기 처분하여 매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시하는 불법 경작 특별 단속은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마약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경작에 대한 경각심을 줌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 불법 경작에 대한 특별 단속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마약류의 중독 등 유해성을 계속적으로 알리고 마약 없는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소승섭입니다. 지난 13일 주식회사 당진 돌봄 사회서비스센터 쌀밥 도시락 사업장에서 아침 도시락 시범 사업 발대식 및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도시락 배달 시범 사업은 아침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5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에 실시될 예정인데요. 이번 시범 사업으로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기만 해도 정감 가는 음식들이 그릇에 가지런히 담겨 있습니다. 그릇들 앞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이 적힌 팻말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가지런히 담긴 음식들은 오는 15일부터 결식아동 53명에게 평일 아침 배달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주식회사 당진 돌봄 사회서비스센터 쌀밥 도시락 사업장에서 아동 아침 도시락 시범 사업 발대식 및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지난 2015년 결식아동들의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건의가 이뤄졌고 검토 후 진행하려 했으나 여러 상황들에 부딪혀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2016년 들어 기초수급생활 아동들이나 그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도와주자는 건의가 다시 들어옴에 따라 본격적인 검토 후 발대식을 갖게 됐습니다.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 전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미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 전주시에 들러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는 등 관계자들은 아동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진 낙농축협과 협약을 맺고 주 1회 우유 배달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당진시 복지대장과 당진 북부사회복지관에서도 도시락 가방을 후원하고 많은 시민들이 배달에 적극 자원함에 따라 아동 아침 도시락은 원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도시락 배달 사업은 단순히 아동들을 돕는다는 개념뿐 아니라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원활한 도시락 배달과 모니터링을 위해 아동 급식 지킴이 17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도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안전한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들과의 비상연락망도 구축됐습니다. 아이들의 영양은 세안대학교 호텔조리학과와 당진 요리학원에서 개발해 책임질 예정이며 시범 사업이기는 하지만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내년에도 꾸준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이나 어렵게 사시는 노인들도 챙기는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미인의 눈썹같이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의 아미산. 당진 시민들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보다도 관리가 잘 돼 있어야 할 아미산 입구 주차장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그 현장을 소승섭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진 구경 중 한 곳인 아미산 등산로 주차장 입구입니다. 이곳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곳은 내포 문화숲길로 타 지역에도 잘 알려져 있어 하루 평균 200에서 300명의 등산객이 오며 주말에는 600에서 1000명까지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주차장이 새롭게 조성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벌써 파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카스토퍼는 바닥에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쪽을 보시면 일부가 부서져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카스토퍼가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멀쩡한 곳도 있지만 깨져 있고 뽑혀져 있으며 완전히 부서진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파손되어 널브러져 있는 카스토퍼는 씌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노란색 주차선이 모두 지워져 있습니다. 노란색 주차선은 거의 대부분 지워져 있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콘크리트 포장이 된 곳입니다. 그러나 포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자갈이 드러난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자갈이 드러나 차량이 이동하거나 등산객이 걸어갈 때 흙먼지가 날려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어 바닥 단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콘크리트 조각을 망치로 쳐보니 쉽게 부서졌습니다. 망치질을 해보니 쉽게 다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닥 밑으로 있어야 할 철근이 콘크리트 바닥 위로 튀어나와 있어 차량 이동 시 타이어는 물론 등산객들의 안전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인의 눈썹을 닮아 아름다운 아미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 관리가 부족한 이곳을 보며 저는 이곳보다 덜 알려진 곳은 얼마나 많은 관리를 필요로 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는 만큼 당진시의 모두가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광이 앞으로 당진시를 이끌어갈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당진시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관리되어 있지 않는 이곳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JIB 뉴스 소승섭입니다. 어제 강풍을 동반한 비에 별다른 시설물 피해는 없으셨나요? 중부지방에 천둥과 번개 그리고 돌풍을 동반해 비가 내리면서 충청도 지역도 그 영향을 받았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는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소보다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후에 비가 그쳐도 잔바람이 남아서 오늘은 쌀쌀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볼 텐데요. 전 지역 아침 기온은 18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요. 최고 기온은 24에서 27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당진 지역은 19도로 아침을 시작해 최고 24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건강관리 하셔야겠습니다. 금산 지역입니다. 19도로 당진과 같은 아침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낮 시간 동안 27도까지 오르면서 다른 지역보다는 기온이 높겠습니다. 청양 지역인데요. 최저 기온은 18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지역입니다. 세종은 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씩 높은데요. 세종 역시 아침 최저 기온 20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까지 낮 기온이 계속해서 오르겠습니다. 다시 30도에 가까운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일요일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부터는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겠는데요. 충청권과 서울, 경기 지역도 영향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겠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예정이니까요.
미리 시설물 피해 없도록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